그리고 그 다음날 김일성이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서 이제 미군 이제 장교 2명 죽은 게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만큼 힘에 의해서 할 때는 이제 그런 도발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대화 협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소위 이제 북한의 그 실상 그 자체를 정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럴까? 북한이 오죽하면 저거 하겠어. 미국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 그걸 이제 놓고 보면 NPT 체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가 다 그거 인정하고 있는. 근데 북한만큼은 핵무기를 보란 듯이 개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 위협을 초래한 것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사일 펑펑 쏴대는데 그거 자체를 미사일 쏘지 말고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걸 민생으로 돌리면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살지도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거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해소시키려면 북한이 군사적인 데 모험주의에서 벗어나고 개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에 그런 그 방향감을 또는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실상을 이제 국내적으로 많이 알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의 방어.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수비만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지 이기잖아요. 이제 공격이라고 하면 군사적으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동독 주민의 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말로만 그냥 북한 스스로 변화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 당국, 북한 주민들한테 자꾸 개방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라는 게 자꾸 체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교류 협력 또 당국 차원에서도 이제 대화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길이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보면 그냥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유, 민주, 그리고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철한 이제 사명이나 투철한 생각을 가지신 민간에서 원칙적이고 절제된 교류협력을 하면 충분하게 이제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세대, 기성세대,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어렵다. 젊은 세대. 근데 이미 젊은 세대가 중심되는 세대로 갔어요.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지금 40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미 이제 40, 50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6.25 전쟁의 그런 트라우마에 이제 정서적인 그런 그 연구 분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트라우마에 있는 세대들은 이제 페이드아웃 되고 이제 거기에 뭔가 그래도 이제 쿨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보면 보수 진보 간의 통일정책, 이 통일정책이 이래서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북한이 선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선택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북한 변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 통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자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같아.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또 북한이 어떻게 스스로 해주겠지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할을 좀 해서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통일 활동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관심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여줘야지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냥 관심 안 두고 그냥 이제 딴 일만 하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그리고 참여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하나의 예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관심 갖고 주위에 탈북민 학생이 있으면 좀 뭐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판문점 등 분단 및 통일 지역 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제 총신대학교가 이제 통일교육 이제 센터로서의 그 역할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도 같이 좀 참여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환상이 있어요. 북한이 어떻게 되면 이제 통일이 될 텐데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통일의 그 주체 세력이 된다. 우리 식대로 통일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국가. 그리고 수년 전에 한번 어디서 이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나라하고 이제 하겠느냐. 그랬더니 남쪽 대한민국하고 하겠다는 것보다도 중국 쪽으로 하겠다라는 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일단은 이념적으로 70년 이상 이제 공산주의니까 좀 친하고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압록강, 두만강 가보시면 거의 단일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뭐 같이 이렇게 결혼도 하기도 해서 저기 강 건너 살고 실제로 저도 가봤더니 뭐 물고기를 해서 북쪽에는 이제 그런 식당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저 압록강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중국 쪽에 팔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생활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위 통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뭐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봤을 때 뭐 통일 원하지도 않는데 뭐 일부 이제 보면 이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거기를 왜 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통일에 대한 그 관심,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쪽의 그런 일종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